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나 모르겠다. 근데 당신들이 약속한 만큼의 실업급여와 국민건강의료는 보장을 해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마크롱 대통령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겠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국발 재정위기 이전에 프랑스발 재정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해보는 게 프랑스 사태는 2009년부터 사실은 이제 유럽 경제 전반에 불었던 재정 적자의 문제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라든지 사회복지 비용의 지출이, 공적 자금 지출이 워낙 방대하고 지속적이다 보니까 기존에 바이루 총리 정부 시절에 이거를 긴축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아마 국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나 모르겠다. 근데 당신들이 약속한 만큼의 실업급여와 국민건강의료는 보장을 해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프랑스 정부 쪽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 적자 규모가 120% 넘어서 130% 가게 되면 국가 부도위기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즈음에서 공휴일도 줄이고 실업수당이라든지 다양한 공적 자금 지출을 긴축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에겐 설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픽스 국가들, 포르투갈, 이탈리,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은 어느 정도 극복된 상태인데 여전히 이 영국과 프랑스는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그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될 이야기겠지만 물론 EU 측면에서 유로화의 가치 측면에서 또 유로화의 금리가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고 현 수준에서 머물겠다라고 발표가 된 르가르도 총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결국 프랑스의 재정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여기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근데 국민들은 국가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이해해 주는 것을 꺼려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26개 다른 EU 회원국들이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26개 회원국들이 프랑스와 같은 거대 경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유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의문점이고 영국과 같이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2천억 달러 투자를 받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도 받아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 그런 측면들이 프랑스 정부로서는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겠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국발 재정위기 이전에 프랑스발 재정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해보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7개 EU 나머지 회원국들이 프랑스 재정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는데 언젠가는 한번 모임을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측면이 유일한 긍정적인 분야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를 우리나라도 반면교사로 어느 정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EU의 재정 협의에 의하면 GDP 대비 60%가 국가부채로 넘어가게 되면 재정에 어떤 문제에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국가가 재정 적자가 1년에 GDP 대비 3%를 넘어가는 것을 상한선으로 그어놓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의 재정이 늘어나고 있고 공공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미리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낼 분야가 있으면 선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고 GDP 대비 50%를 조금 밑도는 그런 재정적자 규모가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미국으로부터의 관세 압력 그리고 향후 세계 경제 질서에서의 인공지능 중심으로 한 기술의 변화 거기에서 경쟁력의 뒤처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도 안정권에 있는 경제는 아닌 것 같아서 현 정부가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구청 건물들이 유리건물로 지어졌더라고요. 유리건물로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소통하자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어느 정부가 되었던 어려움과 즐거움이 있으면 국민들과 반드시 함께 나눠야지 그게 국민의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어떤 그 포퓰리즘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정치니까 중요한 것은 나라 살림이 단단하지 않으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어느 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경제 규모라서 그 점에 대해서 단단한 대비태세와
위기 대응 프로그램도 미리 마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이라고 하는 그 가격도 결국은 이제 미국 달러화의 어느 정도 위상의 문제, 그리고 미국 증시의 문제가 이제 서로 맞물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앞으로 코인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분야는 파생돼서 움직이게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고, AI 산업이 결국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해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코인의 가격이 일순간에 뭐 가끔 가다가 주식시장이 오르면 코인 가격이 떨어지거나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달러와 약세로 간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코인 가격도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움직임을 비슷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비슷하게 가져간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좋게 되면 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다가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 이제 코인은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인 중에서도 다른 뭐 밈이나 알트나 스테이블 코인은 모르겠지만 비트와 이더리움은 하락하더라도 다시 반등하는 속도가 다른 코인보다는 상당히 빠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비트와 이더리움만큼은 어느 정도 가치성이 자산으로서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꺼낸 의미는 일기 때만 하더라도 코인이라 그러면 이분은 무조건 사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실크로드, 그 다음에 실크로드 2라고 하는 프로그램,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던 사람들 모두 다 종신형에 처했던 사람들이 다 사면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 배경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스캠해서 사기해서 앞으로 유망한이라고 바뀌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암호화폐 발행자들이 사실은 민주당 쪽에 정치 자금을 많이 댔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를 하면서 에론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로비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담보금을 미국 채권을 구매함으로 해서 미국 채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는 점이 바로 하나의 장점이자 곧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거래가 되고, 현재도 대한민국은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가시면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국에다가 송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1달러 가치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과거 테라라든지 루나 사태, 권도용 씨가 일으켰던 그 사태는 왜 대형 사기극으로 끝났을까요? 한국 사람이라서, 두 번째 미국 채권이 담보가 아니라서, 세 번째 믿을 만한 담보 물건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테라나 루나 같은 경우도, 루나도 암호화폐죠. 일단 테라 가격이 떨어지면 루나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조정 과정을 가질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결국은 사기였죠. 그러면 이번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채권을 담보로 하니까, 또는 금을 일부러 담보로 하고 달러화를 또 담보로 하니까 1달러에 테라를 맞추고 서클을 1달러에 맞추는데 안정적이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단기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2022년인가요? 23년인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채권을 갖고 있다가 미국 채권 가격, 금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면서 신탁, 그러니까 내탁 보유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자산 규모가 떨어졌다,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결국 실리콘밸리의 뱅크런을 발생하게 했고, 그런 연유로 지방은행의 위험성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라가 되었건 서클이 되었건 1달러로 거래를 하는 것은 좋고, 이게 3초 만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다 좋은데, 문제는 이 1달러로 안정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미 연준과 같은 기구도 존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코인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도 없다는 것, 이런 점들이 가장 위험한 거고, 법적인 내용이야 SEC라든지 CFTC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지만 그 법적인 관리를 한다고 해서 가격의 어떤 투기적 거래라든지 또는 왜곡을 방지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기축통화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그 반대도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가격을 급격히 하락시킨다는 말은 1달러에 맞춰줘야 되는데 채권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또 채권을 사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돈이 없으면 테라의 가격은 글쎄요, 큰 1달러에 안정이 되지 않을 테니까 달러와 가치가 급락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도 다시 급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자율이 올라갈 테니까요. 전 세계의 테라를 가지고 있거나 서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볼 것이다. 이거를 이제 디폴트라는 말씀으로 로고프 교수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은 발행하는 기업이 가장 수혜를 받죠. 발행을 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거래를 하니까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수수료 받는 게 지금 에릭 트럼프 대통령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인가요? 그런 스테이블 코인 거래로 인해서 수수료가 20억 달러가 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올 정도니까 결국은 1달러를 가지고 송금하는 사람들 또는 수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기존 외환시장보다는 훨씬 싸니까 많은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창출이 되면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면 그런 거를 발행하는 테라 리미티드라든지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서 그 회사들은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달러와 가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와 가치가 테라가 1달러에 맞추지 못한다면 서클이라든지 테라의 주가는 또 폭락할 수가 있겠고,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송금자와 수신자들도 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테라나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이 신용도가 급락을 한다면, 내가 오늘 돈을 보냈는데 내일 급락을 해서 수신하는 사람이 그거를 뺏겨내 쓰려고 할 때 과연 그 제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인출이 가능할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면 일시에 모든 것이 동맥 현상이 발생되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한 변화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확률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익 보는 회사는 발행하는 회사, 또 그리고 송금자, 수신자라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되면 송금자, 수신자, 또 이거를 발행하는 회사의 담보 물건의 가치 폭락, 그 정도로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기업이 발행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정도가 발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1달러에 맞추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미국 1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맞추려면 삼성전자가 미국 채권 매입해야 되고 금이나 미국 달러를 어느 정도 일정 자산 포트폴리오에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단기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삼성전자가 그 하락분을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휘말린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에 휘말리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재정 상태마저도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